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최장입니다. 또 이렇게 아침이 밝아왔네요. 6시. 밝습니다. 요즘은 일찍 일어나도 일찍 일어나도 뭔가 좀 늦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해가 빨리 떠서 그런가 그런지 화납니다. 화나고 또 날도 덥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휴일인데도 일찍 일어나신 분들이 있으리라 보고 또 1교시 영상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래요. 여러분은 그 외로울 때 어떻게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한 거를 즐길 줄 아는데 이 참 즐길 줄 몰라요. 괴로워하더라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외로울 때 기억해야 할 3가지 관련된 이야기를 할게요. 갑자기 우리 법륜 스님이 좋은 이야기를 해놨네 보니까 한번 참고할 만해 가지고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외로움은 다른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는 흔히 그 외롭고 힘들 때 의지할 사람을 찾아가지고 뭐 연애도 하고 뭐 결혼도 하지만은 그렇다고 외로움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내가 외롭고 쓸쓸해가지고 누군가를 필요로 하게 되면은 그에게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못하면은 오히려 상대를 원망하게 되고 더욱 외로워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외로움은 내 옆에 아무도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기억을 해야 돼요. 내 마음의 문을 닫으면은 한 이불을 덮는 부부도 외로운 것이고 여러 사람과 함께 있어도 외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롭다고 느껴진다면은 그것은 가족이든 친구이든 그 누구이든 내가 마음의 문을 닫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감정이라는 것을 이제 알아야 한다는 거죠. 셋째, 우리는 모두 혼자 태어나고 혼자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혼자 태어나고 혼자 죽는다는 것은 인생이 허무하고 쓸쓸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른 무엇보다도 나 자신에게 충실해야 합니다. 충실해야 돼요. 누구한테도 바라는 것 없이 내 자신 스스로가 온전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면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가 않고 둘이 있어도 귀찮지가 않는 겁니다. 충실해야 합니다. 저는 충실하잖아요. 전회장. 충실하죠. 매일 하잖아. 매일 꾸준하게. 하루도 안 빠지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나 누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자신에 충실하기 위해서 이렇게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런 게 좀 강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의 약속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외로울 시간도 없어. 슬퍼할 시간도 없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제 그 단계를 지나서야 돼요. 혼자 있는 게 또 좋을 때도 있어요. 편할 때도 있고. 그렇다고 너무 혼자만 있지 마시고, 좋은 분들과 함께 지내면서 재밌게 보내셔야 돼요. 삼성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품은 좋은데 비싼 가격이 문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출시가 임박한 삼성전자의 신형 폴더블 폰 갤럭시 Z 플립 5의 가격이 전작에 비해서 20만원 정도 가량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그 해외에서 유출된 갤럭시 Z 플립 5의 그 가격이 전작 대비 20% 가량 인상이 됐다고 하네요. 당초 예상을 깨고 국내에서도 가격 인상폭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한 170만원대로 보는 것 같아요. 170만원대. 24일 해외 IT 전문 그 매체인 것 같아요. GSM 아레나인데 여기 따르면 갤럭시 Z 플립 5의 유럽 출시 가격이 1299유로예요. 전작의 경우 1099유로였는데 20% 가격 인상입니다. 국내에서는 갤럭시 Z 플립4의 가격은 256기가짜리 135만원, 512기가짜리가 147만원인데 갤럭시 Z 플립 5 512기가짜리 가격이 한 170만원대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폴더블 폰 갤럭시 Z 플립 5는 전작과 비교했을 때 변화의 폭이 크고 그럼에도 비싼 가격에 대해서 고객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아이폰보다도 비쌀 경우에 아이폰과의 경쟁이 쉽지 않다는 게 통신업계의 그 관계자들의 이제 전망인데, 최고 사양의 아이폰 14 프로맥스의 가격도 170만 원대입니다. 커진 커버 디스플레이, 최고 성능의 AP, 물가, 뭐 인건비 상승을 감안하면은 삼성 입장에서는 큰 폭의 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국 이 가격이 판매 문제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실제 삼성의 신형 폴더블폰 사양을 보면은 전작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월등하답니다. 전작 Z 플립 4하고 Z 플립 3에는 1.9인치죠. 1.9인치짜리 크기의 커버 디스플레이를 탑재했는데, Z 플립 5에는 3.4인치짜리 커버 디스플레이를 적용해가지고 사용성이 크게 개선이 됐습니다. 커버 디스플레이가 커진 만큼 화면을 열지 않은 상태에서도 다양한 앱을 실행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폴더블 폰의 약점으로 꼽혔던 성능에서도 삼성 최고폰 갤럭시 S23에 버금 갑니다. 스마트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가 퀄컴 스냅드래곤 8 2세대를 장착을 했고, 퀄컴 스냅드래곤 8 2세대는 올해 삼성전자가 출시한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23 시리즈하고 동일한데, 스마트폰 가운데 최고 성능을 자랑을 한다는 거죠. 전작인 Z 폴드 4, 이 Z 폴드 4는 화면을 접었을 때 화면과 그 화면 사이가 그 완전하게 닫히지 않아 가지고 그 사이로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파손될 위험이 있었어요. 하지만 Z 플립 5는 개선된 물방울 힌지를 사용해 가지고 화면을 접었을 때 틈이 없어 이를 통해서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파손되는 가능성을 낮춰줍니다. 접었을 때는 두께 또한 얇더라, 그런 거죠. 그럼에도 크게 오른 가격을 소비자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야. 납득할 수 있으면 미지수다. 삼성은 7월 말에 이제 갤럭시 Z 플립 5, 하여튼 신형 폴더블 폰을 이제 출시할 겁니다. 7월 말.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예년보다 출시 시기를 앞당겼다, 그런 겁니다. 앞당겼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하나 지르세요. 지르는 겁니다. 사진을 보니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제 프랑스하고 이제 베트남 출장을 마치고 24일 날 서울 김포 비즈니스 항공센터를 통해서 이제 귀국하는 모습이 이제 포착이 됐네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베트남 하노이에 위치한 삼성전자 R&D 그 센터를 방문을 했고요. 한국과 베트남 디지털 미래세대를 이제 만났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죠. 여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 삼성전자 R&D 센터에서 한국과 베트남 디지털 미래세대와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어요. 지난해 12월이죠. 준공된 삼성전자 하노이 R&D 센터는 지하가 3층, 지상 16층에 각 층당 약 800여 평의 규모의 건물로 그 글로벌형 휴대폰이나 뭐 소프트웨어, 뭐 노트 PC, 네트워크 장비 개발 검증 등 이런 부분에서 올 4월 말 기준 2015명의 인력들이 활동하고 있더라,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의 삼성전자 R&D 센터 방문은 한국의 주요 경제 협력국인 베트남하고 함께 글로벌 디지털 혁신을 함께 선도한다는 비전을 확산하고요. 한국이 설립을 지원한 V키스트예요. V키스트 연구원, 코리아 IT 스쿨에서 교육받은 소프트웨어 인력, 그리고 한국, 베트남 진출 기업에서 일하는 직원 등 디지털 미래 세대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베트남의 쩐루 꽝 부총리하고 후잉타잉닷 과학기술부 장관, 뭐 이종호 과기정통부조 장관하고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서 R&D 센터 임직원, 뭐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디지털 기업 및 한국에 진출한 베트남 디지털 기업, 그리고 한국, 베트남 양국의 디지털 청년 인재들이 함께 했어요. 윤 대통령은 그 대화 시간에 앞서서 이종호 장관 등과 함께 연구기관과 기업에서 양국 협력으로 이뤄낸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 제품을 참관하기로 했죠. V키스트는 그 키스트의 그 키스트를 벤치마킹한 설립된 연구소라 하네요. 2012년 베트남 요청으로 설립이 추진돼 가지고 2017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곳인데 한국의 키스트하고 지속적으로 공동 연구로 다양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어요. 이날 그 V키스트의 그 부득러이 부원장하고 빰두이
연구 책임자, 이름이 좀 특이하죠. 베트남 사람들. 근데 보면성 있는 자율주행 로봇 등 이런 공동 연구 성과를 시연합니다. 코리아 IT 스쿨은 베트남 청년들에게 소프트웨어 교육을 지원하고 교육을 이수한 베트남 인재들이 현지의 한국 기업의 인력으로 채용되도록 돕는 프로그램인데 2019년부터 현재까지 약 208명을 교육을 했네요. 이 중 172명이 현지 한국 기업의 인턴으로 채용 연기됐다고 합니다. 이어서 베트남에 진출한 그 KH 바텍이 폴더블 힌지 분야에서 약 80%의 그 세계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가 봐요. 약 9천여 명의 현지 고용을 창출한 양국 간 그런 협력 성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디지털 미래 세대와의 대화 시간에서 한국과 베트남 청년들이 양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해가지고 활발하게 교류를 하고 있는 데다가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기회를 제공해야겠죠. 노력을 해야겠고, 코리아 IT 스쿨의 교육 인원을 내년 2배로 늘리는 등 아주 우수한 베트남 청년 인재가 더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하네요. VCAST와 같은 연구기관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연구자 교류 활성화와 양국 간 R&D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하는데 한국과 베트남 청년 세대가 디지털 시대의 동반자로서 활발히 교류하고 자신의 역량을 꽃피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스마트폰 관련된 이야기인데 그 애플의 하반기 플래그십 스마트폰 아이폰 15이죠. 아이폰 15. 이 시리즈의 공개를 앞두고 팁스터의 야칙이 쏟아지고 있어요. 일단은 24일 날 그 업계에 따르니까 아이폰 15는 시리즈 중 처음으로 삼성전자 그 스마트폰 등에 사용되는 USB-C형 충전 단자를 채택할 것으로 보이는데 애플은 아이패드하고 맥북에서는 USB-C형 충전을 지원했지만은 아이폰에서는 자체 규격이죠. 라이트닝 단자. 이 라이트닝 단자 사용을 고수해 왔습니다. 하지만 유럽연합이나 EU 입법부인 유럽의회가 오는 2024년 가을까지 모든 휴대전화랑 태블릿, 카메라 충전 단자를 USB-C형으로 통일하기로 한 데 따라서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도 지난해 말 같은 내용의 국가표준을 이제 제정한 바 있어요. 디자인에서 아이폰 상징처럼 여겨지는 M자형이죠. 노치가 사라지고 화면 컨텐츠를 이용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는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기본 모델까지 적용이 됩니다. 최대 6배 광학줌을 지원하는 잔망경 카메라 그 렌즈를 탑재도 점쳐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프로 라인업의 경우에 제품 소재를 스테인리스에서 티타늄으로 이제 변경을 하는가 봐요. 전작보다 무게가 한층 가벼워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 이달 초에 공개된 새로운 운영체제 iOS 17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고 특히 에어드롭 부수 기능으로 추가된 그 네임드롭에 관심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각자의 아이폰이나 애플워치를 가져다 대기만 하면은 처음 만난 사람과 연락처 교환을 할 수 있어요. 컨텐츠 공유도 가능하고 컨텐츠를 공유하다가 자리를 떠도 인터넷으로 안전하게 원본의 그 품질 그대로 이제 전송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일기 애플리케이션은 아이폰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특별한 날을 기록하고 추억할 수 있도록 덮고요. 이제 맥세이프 충전기에 아이폰을 연결했을 때 활성화되는 그 스탠바이 기능은 먼 곳에서도 시계 사진 위젯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울러서 개인정보 보호하고 보안에 그 중점을 둔 기능 업데이트도 다소 이루어졌는데 웹브라우저 사파리하고 메시지, 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공유된 링크가 다른 사용자에 의해서 추적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 신체 노출이 포함된 그런 사진을 보내거나 그런 받을 때 작동하는 안전한 커뮤니케이션, 민감한 컨텐츠 경고 기능이 확대된다고 하네요. 점점 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이폰도 보니까 경쟁을 한번 또 치열하게 할 것 같고요. 지난 16일에 보니까 이탈리아 로마 그 라보나 광장에 하루에 수천 명이 몰리는 이곳에 이제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대형 5개 광고가 관광객들의 그런 눈길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이날 그 현장에서는 갤럭시 폰을 사용하는 현지인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고 내달 공개되는 폴더블 폰 신제품에 대한 관심도 뜨거웠다고 하네요.
유럽 스마트폰 시장의 그 전통적인 강호죠. 삼성전자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인데, 로마의 그 테르미니 역 인근에 위치한 그 스마트폰 판매점 사장이 비율로 따지면은 구매자 절반 정도가 삼성 스마트폰을 선택한다. 제품은 갤럭시 S23이 가장 잘 팔리고 나머지는 아이폰 14, 뭐 중국의 중저가품 순으로 보면 된다고 하죠. 이어서 갤럭시 워치랑 갤럭시 버즈도 인기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편이라고 하네요. 삼성은 유럽 시장에서 점유율 1위 이상을 공고히 하고 있는데 애플과 샤오미의 공세가 매섭지만은 공격적인 마케팅과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내세워가지고 입지를 굳히는 모양새인 것 같아요. 이날 방문한 이탈리아 로마에서는 삼성의 이 같은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곳이 나보나 광장하고 포폴로 광장이라고 하네요. 삼성은 광장 한켠에 대형 5개 광고를 설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갤럭시 S23 시리즈를 아주 대대적으로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애플 등 다른 경쟁사들은 눈에 띄지 않았다. 그렇게 보고 현지에서는 삼성의 입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인데 실제 삼성은 유럽에서 2년 연속 스마트폰 점유율 선두 자리를 유지하고 있고 20년에 4분기 애플에 따라잡히면서 잠깐 2위로 떨어지긴 했는데 다음 분기엔 다시 반등을 해가지고 성공했어요. 지금까지 1위를 지키고 있고 21년 3분기에는 삼성 35%, 애플은 20% 점유율을 그리고 격차는 한 15% 정도 포인트까지 벌어지기도 했죠. 삼성이 이제 내달 그 공개하는 폴더블 폰에 대한 기대감도 높고요. 로마에 출장차 들렸다는 그 볼로냐 출신의 한 남성은 Z 플립 3를 사용하고 있는데 신제품이 나오면은 바로 구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갤럭시 Z 플립 5는 전작보다 외부 화면이 더 커졌고 사용자들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한 것 같다고 합니다. 삼성은 내달 말에 서울에서 갤럭시 건팩 행사를 열고 갤럭시 Z 플립 5랑 폴드 5를 공개합니다. 글로벌 출시는 8월 중순으로 예상되고 Z 플립 5는 전작에 비해서 커버 디스플레이가 2배 가까이 커진 3.4인치가 적용되죠. 삼성은 과거 피처폰 시절부터 유럽 시장의 점유율을 확장하면서 입지를 공고히 했어요. 이제는 가전제품까지 유럽 시장을 장악했고 수년간 쌓인 삼성 브랜드하고 제품에 대한 신뢰가 스마트폰 판매량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을 합니다. 다만 그 유럽에서 애플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삼성에게 좀 뼈아픈 대목이죠. 또 다른 시장 조사 업체 카날리스에 보니까 올해 1분기죠. 서유럽 시장에서 삼성은 35%의 점유율 1등이에요. 여전히 선두인데 33%를 기록한 애플과의 점유율 차이가 2%밖에 안 나, 지금 보니까. 1분기 갤럭시 S23 출시 효과가 있었음에도 애플과의 격차를 크게 벌리지는 못했다. 그런 거죠. 더 큰 문제는 뭐냐? 이 중국 제조사들의 추격입니다. 특히 샤오미가 지난해 3분기 유럽에서 애플까지 제치가지고 점유율 2위로 찼어요. 꿰찼고 이 반짝 반등에 그쳤는데 최근 샤오미가 글로벌 시장 확장에 공들이고 있어요. 삼성도 안심할 수 없다. 그런 평가가 나옵니다. 아이폰 15 출시가 예고된 상황인데 내달 공개되는 삼성 폴더블폰 그 성공 여부에 따라 가지고 올 하반기하고 내년에 분위기가 좀 결정될 거라고 합니다. 유럽은 중국과 미국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곳이죠. 삼성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시장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하여튼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고요. 또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즐거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요일이잖아요. 일요일날 마음껏 놀고 또 내일부터 또 열심히 또 일해야겠죠? 하여튼 즐거운 시간 보내십시오.